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국우주공학과의 최열림입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오현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딥다이브는 좀 멜팅팟은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딥다이브는 좀 하나 깊이 파보자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리즈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이제 AI가 과연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어서 저는 자연과학대에서 대거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정을 잡다 보니 제가 먼저 돼가지고 저는 사실 사이언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냥 게다가 항공우주공학은 공학 중에서도 가장 어플리케이션 오리엔티드 된 공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에 이제 얼마만큼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좀 그냥 괜히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Can AI be 뉴턴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거 사실 뉴턴님께서 아시면은 혼날 만한 그래서 어디 감히 뉴턴을 여기다 갖다 붙이냐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부족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항공우주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과학을 나눌 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나누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지나고 학과를 선택하는데 우선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생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생자가 들어가는 모든 과들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이제 했죠.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는 어떤 부류에 그 중에서도 전자기학은 싫어하고 앞에 이제 역학만 이제 좋아하는가 그 역학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턴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어떤 과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화학이나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거랑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주로 나가면 지구과학 당연히 관련되고 또 이제 그 연소하거나 추진이나 이런 것들 하면 화학적인 반응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지만 그냥 저희는 어쨌든 다분히 그냥 뉴턴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믿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도메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역학, 미케닉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이나믹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역학을 AI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이거를 가장 잘 연구하시는 분은 저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왜 아닌지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근데 오늘 토론자로 이제 모신 두 분 교수님들이 저보다 더 이제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질문을 사실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질문을 가진 지는 어제 나알파고가 히트를 친 다음에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동굴에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연 현상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보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 역학적인 법칙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해는 저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 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모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어떤 가설들이 한 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천동설도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춰보면 좀 다르겠지만 이제 별도 움직이니까 어쨌든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뭔가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학 법칙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우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오히려 과학 철학에 가까운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보는 거는 사람은 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 법칙을 탑재하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는 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물리 법칙들이 나올 때까지는
누군가는 시작은 분명히 뭔가 귀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거 봤더니 이런 거 같더라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 같더라라고 하면 또 다시 연역적인 추론을 가지고 뭔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과학이 발전해 오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연역적인 추론이 뭐 뇌에 가능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역학법칙에 대해서 인간이 그걸 탑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AI는 과연 뭐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이런 그 천체 운동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항공과니까 요 영상은 이제 뭐 저희 학과 소개를 어디 고등학교 가가지고 할 때 이제 많이 보여주는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실 지금 이 뷰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뷰죠. 왜냐하면 지금 새 바로 옆에 못 가니까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뭐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제 새가 펄럭펄럭 대면서 하는 걸 보고 뭔가 얘가 움직이는데 그럼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려고 하는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럼 또 조그만 애들도 있죠. 이게 나방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이런 애들도 심지어 이런 애들까지 날고 있는데 펄럭펄럭 대면서 날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는 것인가 하는 게 사실 뭐 사람이 예전부터 그런 그 고민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1900년대 초반 돼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자기 몸을 띄워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이게 뭐 한두 사람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어떤 지속된 노력과 그거에 대한 실패 뭐 그런 것들이 반복돼 가지고 어쨌든 지식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21세기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는 이 시대에 그러면은 다시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본 거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을 건지 아닐지는 저는 답은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본 거. 근데 지금 사실 저 눈으로 본 거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를 2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정보는 다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쨌든 3차원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F나 MA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요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F는 MA라는 걸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다르게 쓰면은 F는 뭐 이제 그 포지션을 두 번 미분한 그러니까 포지션을 두 번 미분한 거와 힘이 비례한다. 뭐 이거고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포지션으로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한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제 이거가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F랑 딱 이 수식만 봤을 때 이거 알 수 있을 것인가? 옆에 이제 그 뉴턴을 오마주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F나 MA를 아셨다고 다들 뭐 중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아내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귀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과는 떨어진다, 뭐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봤더니 얘는 다 떨어지더라. 뭐 그러면은 뭔가 힘이 있을 거다. 이제 그거를 추론해 가는 거는 이제 어떤 결과물을 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추론해 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뉴턴 어르신이랑 얘기를 나눠보진 않아서.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뭐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의 현재 있는 가진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툴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F도 있고 M도 있고 그리고 포지션도 있고 타임도 있고 모멘텀도 있다. 이제 이걸 알면은 그럼 얘네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F는 MA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화율을 계산하는 뭔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고 그거에 두 번 미분하는 어떤 그런 걸 계산하는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포지션으로부터 뭔가 이제 엑셀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가속도랑 F를 하면은 그냥 리니어하게 뭐 매스가 안 변하는 어떤 거라고 하면은 뭐 리니어한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러면은 걔네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어떤 리그레션 문제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세상에 있다는 걸 알면은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상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건가가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 P가 T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이외에 누가 이제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에 존재하는 플레이어가 F랑 M이랑 얘네들인 걸 알 수 있을까? 이제 요게 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인퍼런스의 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적어도 플레이어를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가 뭔지 누구인가는 뭐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조금 더 파라미터라이즈된 파라메트릭한 머신러닝보다는 뉴럴넷이 훨씬 더 플레이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풀어놓고 플레이어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뭐 거기가 좀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풀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일 건가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F는 MA는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정도 스케일의 문제 잘 안 풀고, 유승화 교수님은 맨날 풀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F는 MA는 세상이 1차원, 그러니까 1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그러니까 2차원의 시공간일 때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3차원 공간만 돼도 어쨌든 뭐 저희가 보통 부르는 육자유도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개의 어떤 자유도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이 되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플레이어는 뭐 이게 벡터로 썼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이지만, 벡터랑 매트릭스 썼으니까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강체가 또 여러 개 붙어 있는 멀티바디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새만 애들하고 새가 펄럭펄럭 되는 거는 뭐 어쨌든 그냥 얘네들의 관절이라고만 생각해도 관절이 막 수십 개 붙어 있는 애들일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하려면은 사실 그냥 그러니까 뭐 F랑 M이랑 A가 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훨씬 더 복잡한 어떤 형태의 매트릭스랑 이런 것들의 엘레먼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원래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속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띡띡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대고, 이제 이런 애들은 뭔가 이게 적분 같은 형태로 이제 그 영역 적분의 형태 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항공우주공학과나 아니면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서는 학부 들어가면 이런 거 배우는 거죠. 학부 들어가서 이제 여기 무슨 뭐 플루이드 다이나믹 뭐 그런 거. 예, 그럼 거기에 나오는 어쨌든 FNMA의 이퀘이션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퀘이션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건 보통 뭐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로까지 이제 나타나지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편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푸는 거를 뭔가 좀 잘해보자 하는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겠다는 시도는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걔는 편미분 방정식이어야 한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걸 저희가 풀겠다는 건 아니고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은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세상이 3차원 공간이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뭐 4차원 시공간인 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항공우주공학과는 뭐 다른 거 별로 관심 없고요. 뭐가 움직이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쨌든 위치라는 것이 제일 관심 있는 변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치가 이렇게 XYG의 위치일 수도 있고, 이제 자세도 사실 위치라고 각 속도, 그러니까 각 방향에,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의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XYG 3차원의 세 방향의 위치랑, 그리고 XYG의 회전에 상응하는 이제 세 개의 각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라는 게 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사실 원래는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그럼 시간이라는 건 원래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냥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시간 원래 주어져 있고 무슨 뭐 상대론적인 이런 것도 안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빅뱅 우주론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뭐 10의 마이너스 몇 초에는 시간이랑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언젠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은 그때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근데 저희 관점에서는 우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모르면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 하나의 물체나 아니면 여러 개의 물체가 연결된 거. 그리고 뭔가 거기에 변화를 주는 어떤 뭐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은 요 정도 어느 정도 가정 상황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피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정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를 아주 풀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FNMA라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형태인데 어쨌든 뭔가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 뭐 딥러닝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으로만 본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뭐 다른 어떤 센싱도 뭐 가능하다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왜 고민을 하느냐? 이거 왜 알아서 뭐 할까? 결국 공학자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초기적인 연구를 좀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제안을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새를 보고 새가 나는 동영상을 열심히 보여주고 나서 새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은 뭐 새를 쫙 보면은 이제 새의 움직임을 여기서 뭐 제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은 상태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새가 그러면 뭐 어쨌든 관절이 몇 개가 있고 이럴 때 걔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축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로봇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중견 연구 제안을 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했는데 뭐 제안서 잘 못 썼으니까 탈락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좀 관심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항공과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제가 뭐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새내기들한테 항공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 새가 펄럭거리는 영상을 꼭 보여줘요. 근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새가 펄럭거리는 걸 보면서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는 펄럭거리는 걸 포기해서 날개를 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펄럭거리면서 사람 정도의 사이즈가 나는 거는 지금도 거의 없어요. 요즘은 이제 뭐 어디 페스토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조금 그럴듯하게 날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비행기나 이런 애들은 어쩌다 되게 운이 좋아서 날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펄럭거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오묘한 운동을 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날개를 좀 잘 만들면은 이게 이제 에어포일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날개를 유선형 형상으로 만들면은 엄청 빨리 가면은 그냥 위로 떠요. 이제 그게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를 잘 만들어내면은 이제 날개를 아주 잘 그러니까 그게 뭐 날개를 너무 잘 만들지는 않아도 연두 뜨기 때문에 근데 결국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이 뜨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가 기본이 원리이고 그러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빨리 가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되게 불쌍한 비클인 게 느리게 못 날아요. 왜냐면은 걔는 이제 느리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날아야만 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학 관점에서는 되게 어쩌면은 이런저런 기술들이 다 잘 시기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못 뜰 거였는데 그때 마침 한 수십 년 전에 그때부터 수십 년 전에 자동차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빨리 가는 데 좀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날개 잘 만들었더니 위로 뜨더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날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잘 못 펄럭거려요. 그러니까 펄럭이는 거는 쟤네가 쓰는 에너지 효율이 비행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애들이 쓰는 거랑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 아주 효과적으로 날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생기는 약간 이런 그 낭창낭창 거림도 잘 이용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아직 뭐 완벽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했다가 이제 요 탈락을 했는데, 요 탈락한 이유는 여기 이제 토론자로 오신 문일철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청중 중에도 자주 보던 학생들이 있는데, 뭐 나라를 지키는 모 과제 제안서를 쓰느라, 그 제안서를 쓰느라 이 제안서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후딱 썼더니 이제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제안서 연구를 하느라 이제 다시 제안서를 못 쓰고 있죠. 이거는 이 제안서는 떨어져서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안 하고 있지만, 뭐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걸 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논문이 한 3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2018년에 유립스에 이제 실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이스, 이거는 이제 항공우주 쪽에 있는 저널이고요. 이제 거기 2021년에 실었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전 디테일한 내용은 당연히 제가 모르고요. 학생들이 다 해서 제 머릿속에는 충분히 안 들어있는 이제 그런 거지만, 자, 그럼 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유립스에 이제 뭐 했던, 뭐 이름은 좀 복잡하게 뭐 어댑티브 패스 인테그라고 인코더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안서, 떨어진 제안서 이전에 있던 거,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플래닝하고 로보틱스, 뭐 이제 저희는 항공 쪽에 있지만 또 뭐 로보틱스 쪽에서도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어떻게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런데, 그러려면 뭐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의 운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운동인데, 이 고차원적인 운동을 한꺼번에 다 이제 뭐 플래닝을 하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면 얘네를 차원을 낮추자. 그러니까 뭐 이런 연구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과정에도 저희는 사실 사람은 고차원적인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고차원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사람의 운동이 여러 가지 자유도를 가진 운동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차원을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많은 가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도라는 게 있고 차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낮춘다는 개념이 원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 고차원 공간에서 실제로 움직일 때 모든 이런 굉장히 높은 차원의 운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에 아주 작은 어떤 매니폴드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것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저희 학생이 재미로 노는 건데, 이게 옆에 있는 저 보더콜리 개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 양이 원래 점프를 안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한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배웠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얘는 눈으로 보고 지금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과정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양은 어떻게 했을까? 양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양이랑 어쨌든 개랑 완전히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매스 디스트리뷰션도 다르고 이럴 거니까. 그러면 제가 뒷발을 2개 들어가지고 점프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뒷발을 2개 들어서 점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실제로 움직임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상위 레벨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이제 하위 레벨의 정보, 그러니까 하위랑 상위란 말을 써서 좀 이제 그쪽 레이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위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움직이는 끄트머리. 이제 거기에는 우리는 뭐 근육을 움직이던가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을 당겨가지고 관절이 움직이겠죠. 이제 그러면 그 액추에이터를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내가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어쨌든 2다리가 위로 뜨더라를 본 거죠. 그러면은 2다리가,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는 그게 좀 더 상위 레벨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서, 그러면 나도 두 다리를 뜨게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이제 나의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런 운동이 어떤 로우 디멘셔널한 매니폴드인데, 저희가 사실 좀 집중한 거는 이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가 그냥 디멘션이 낮은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로우 디멘션 차원만 낮은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하이어라키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원을 줄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상위 하이어라키에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걸 보면은 그냥 걷는 건데, 얘가 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뛰는 데이터랑 걷는 데이터랑 옆으로 막 턴하면서 뛰는 데이터랑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만약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거를 어떤 뭐 압축을 한다고 오토인코더 같은 스타일로 압축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선 배워야 될 거는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이제 뭐 옆으로 넘어지면서 달리는 건지 이제 요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면은 세상에는 뛰는 게 있고 걷는 게 있고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뛰는 게 있다. 요 세 가지를 알고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파라메트릭한 걸 텐데 지금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요거는 뭐 내용은 그래서 결국 뭐 일종의 오토인코더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학습했다 뭐 이런 거긴 하고요. 근데 요 디테일한 내용은 이거를 이제 그 나오는 인퍼런스는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나오는 인퍼런스인데 이게 그냥 그 이미지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제 러닝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뭐 패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제 뭐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 푸는 테크닉을 가지고 써서 뭐 좀 풀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뭐 요거는 뭐 좀 포인트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요거의 예제가 이게 동영상일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간단하게 풀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자가 진자인 줄 모르고 진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자의 진자의 동영상만 보면은 사실 제가 진자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은 어쨌든 각각의 픽셀 단위로 RGB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옛 원시인들이 이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어떤 얻어내는 정보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저기에 뭔가 R 방향에 그러니까 각도 방향에 하나의 자유도를 갖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이 방식으로 쓰면 뭐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인풋을 주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1자유도라 자유도가 1개라는 건 줘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몇 개인지는 사실까지 알면은 데이터가 알아내면은 제일 좋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자유도가 이거를 지금은 뭐 차원으로 보면은 뭐 RGB에다가 곱하기 이 픽셀 숫자만큼의 차원을 이 되겠지만 저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사실 1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뭐 길이가 정해진 진자니까 그냥 R방의 각도만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1차원으로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를 가지고 얘의 운동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진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미지였으면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자라고 이제 찍은 게 맞은 거죠. 그래서 1차원으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차원 모델을 얻었기 때문에 얘를 뭐 이제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뭐 더 빨리 움직이게 컨트롤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거를 그러면 좀 새로운 진자를 제너레이션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 그 일종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휴머노이드 데이터에서도 이거는 데이터는 뭐 CMU에서 공유하고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인데 여기가 어쨌든 그 62차원 뭐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이렇게 좀 어색하게 걷긴 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게 걷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리컨스트럭션 하고 뭐 비교하면은 뭐 잘 움직이더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차원으로 압축된 걸 가지고 이제 플래닝에 쓰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장애물을 통과해가지고 목적지로 가게 하려고 하면은 얘한테 사실 다리에 어떤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커맨드를 주는 거는 사실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로레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좀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차원에서는 이렇게 뭐 걸어갈 때는 이렇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갈 때는 뭐 앞에 보고 뭐 왼쪽으로 턴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레프트 턴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게 이제 레프트 턴을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상위 레벨에서는 레프트 턴하는 운동인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인트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까지가 어떤 패턴화가 된 걸 가지고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때 이제 유립스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뭐 2021년에 이크라에 발표했던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하이어라키를 직접적으로 인퍼런스를 하자는 쪽으로 갔어요. 데이터 문제는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가 걷고 있거나 움직이는 어떤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를 우선은,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하려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실제로 움직일 때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뭔가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겠지만, 제가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먼저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에 가야겠으면은, 저기로 뛰어가가지고 저 문을 빨리 열고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뛰어가겠다. 요걸 먼저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어쨌든 하이 레벨에 뭔가 그 인베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인터널 모델이 진짜 움직이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학습을 해놓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플래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뭐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요 문제에서는 요 안에 있는 인터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토인코더 스타일의 걸 썼고, 그 다음에 그냥 하이 레벨에서는 일종의 파티클 필터 같은 형태의 인퍼런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이렇게 적당히 잘 가더라. 아까 거랑 사실 비슷한 일이에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요게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플래닝이랑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고 싶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붙였는데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이름이 DC인데. 그래서 아주 잘 팔리. 아니 사실 에크로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디스틸링 머시기인데 첫 번째 단어에서 에크로님의 세 글자가 세 알파벳이 3개 다 나와서 자꾸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디스틸링 하이어라키 머시기인데 그 뒤에 있는 붙은 애들은 아무것도 이름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그 인터널 모델이라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면 그 걔가 뭔가 틀렸으면 플래닝이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말하고 있는 운동을 잘 대변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데이터가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같은 데이터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틀리면 잘못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저희 이 로보틱스 쪽은 아니고 제가 하는 분야를 이제 뭐 제어하는 제어라고 부르는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대략 모든 문제가 그럴 때는 피드백이 해결해 준다라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끝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 플래닝 앤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래닝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는 거고, 컨트롤은 직접 뭘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는 플래닝을 해서 했는데 뭐 이상하면 다시 하겠다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오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델이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사실 뭐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모델 프레젠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을 때를 극복하기 쉽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어쨌든 이제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해결해 주는 건데요. 그게 또 어디까지 해결해 주는지 그런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사실 시작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연구는 사실 제가 이게 참 좋은 주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푼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들이 알아서 풀어가지고 유립세다 실어줘가지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뭐 그런 주제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문제 인식이 사실 같은 데서 출발했어요. 역학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서 사실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역학인데 너무 어려운 역학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주 간단한 어떤 뭐 매스 스프링 댐퍼 같은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면은 걔가 매스 스프링 댐퍼가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관점이 원래 여기 이제 뭐 저널에 실린 논문은 조금 플레인한 제목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의 컨퍼런스 버전은 조금 더 도전적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약자도 적고 인포 SSM이라고 약자도 적고 뭐 인터프리터블하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를 저널 리뷰어들이 별로 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꿔라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항공우주 쪽에는
이렇게 약자로 자기가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이 컴퓨터 사이언스랑 좀 달라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우선 제목이 저거로 시작하잖아요. 뭐뭐 땡땡 하고 딱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어디 네가 감히 장명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약간 인터프리터빌러티를 좀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을 학습하는 게 데이터가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질문을 했던 또 하나의 프랙티컬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항공우주 쪽에서도 이제 강화학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온갖 이제 제어나 이런 것들을 비행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쓰일까? 라는 문제로 갔을 때 안 쓰일 것이다라고 한 99.95% 이상의 확률로 얘기할 수 있어요. 99.9% 너무 심한 것 같고, 그게 특히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뭐 오히려 그러니까 비행기가 제일 그래요. 비행기.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에 제일 안 쓰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인증이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거든요. 뭔가 비행기를 만들면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온갖 절차를 거쳐서 다 확인이 되어야만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신러닝을 가지고 비행 제어가 된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 F는 MA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니까 그러면은 요게 만족이 되면은 요거는 만족이 된 거고 그러면은 너는 날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게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인증을 데이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학습되는 어떤 그 런드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런드 모델을 어떻게 인증할 건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럼 그 양반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역학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학습을 했는데 이게 그냥 60차원의 문제를 3차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그 3차원을 들여다봤더니 그거는 매스 스프링 댐퍼더라. 이제 이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퀴벌런트하게 매스고 이거는 이퀴벌런트하게 뭐 댐퍼고 이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설득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런 그 인터프리터블하게 뭔가 러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용이 사실 구조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토엔코더보다 훨씬 더 모델 베이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학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는 게 있고 스테이트가 뭔지도 알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랑 벨로시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근데 각 시간 단위에서 일어나는 트랜지션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뭘 모르냐? 요 안에만 들어가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파라미터들은 모른다. 이제 이럴 때 이런 거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게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모델 베이스드로 막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뭐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T랑 뭐 스테이트 X가 시간에 T 때랑 T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를 일종의 뭐 가우시안 노이즈가 대충 섞여 있는 어떤 트랜지션 모델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려고 뭐 했는데요.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좀 봤던 거는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식의 움직임을 원래 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것도 약간 이제 상위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직진하고 있다, 아니면 위로 턴하고 있다, 아니면 레프트 턴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하나로 굉장히 깔끔하게 적혀요. 뭐 가우시안이면 충분히 충분한 그 신뢰도가 있을 만큼으로 적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로 가고 있는 건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면 이제 이게 그게 그냥 아주 간단히 적히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 이제 일종의 모드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레프트 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드가 있고 나는 그 중에 한 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이제 많은 파라미트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드가 존재하는지를 데이터에서가 알아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좀 이런 가설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한 이런 모드를 인퍼런스 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인퍼런스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엮어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갔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좀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마구마구 배우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구마구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이런 모드라고 불리는 이 변수들이 이제 실제로는 어떤 뭐라고 그래, 이게 정확한 워딩이 잠깐 기억이 안 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모드라고 하는 그거랑 실제 있는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디펜던시가 높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좀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턴하려고 하는 애들은 니네 왼쪽으로 턴하는 애들이니까 하고 좀 묶어주고, 그리고 왼쪽으로 턴하지 않는 애들 오른쪽으로 턴하는 애들이라고 묶어주고, 그걸 이제 적당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일종의 바이어스를 안 주면은 대충 중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저희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저희는 좀 더 인터프리터블 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뭐 결국 베리에이셔널 러닝을 하는 건데, 뭐 이런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일종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텀을 더해가지고 잘 학습을 하면은 이제 뭔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풀었던 문제는 뭐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이거를 아주 하이 디멘셔널한 어떤 그 데이터에서 이런 거 뽑아내는 쪽을 하고 싶었지만 뭐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뭐 이렇게 이런 터닝하는 플라이트를 하는 데이터들을 쭉 얻었다고 치고, 그리고 비행기의 모델은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요 각각의 이제 스테이트 이거를 얘 포지션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하겠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트루 다이나믹스고, 이제 그럴 때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 되진 않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모드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잘 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텀을 넣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답을 좀 어거지로 만드는 테크닉이긴 한데 뭐 그러면 잘 되더라, 이제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거보다 훨씬 더 컴플렉스한 트래젝토리 observation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팅이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 복잡도가 아주 복잡한,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학생 자료를 잘 못 찾아가지고 왔는데, 뭐 그렇다고 막 아주 고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3D 버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원래 질문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해야 풀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머릿속으로는 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고요. 아직은 사실 많은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푼 정도는 그냥 전통적인 어떤 모델 기반의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쯤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걸 한번 이제 모델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정도의 이제 느낌인데, 이제 요걸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근데 저희가 이제 요 이후에 별로 못했어요. 이게 리터러처 리뷰도 거의 못했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제 대학원이라는 데가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할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끊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과제도 떨어졌고,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입금이 되면은 연구를 시작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랩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이제 돈 주시는 분이 계셔, 펀딩 에이전시에서 왔으면 요거를 가지고 거대 과제를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질문의 시작은 어쨌든 데이터에서 역학을 얼마나 알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시작은 했고요. 근데 뭐 거기에서부터 뭐 파생됐으면 관련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 연구를 좀 했던 내용들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